태풍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접근함에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제주도 지방과 남해상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방이 태풍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어떻게 날씨를 읽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는 1905년 시작됐습니다. 초기엔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손으로 일기도를 그려 추론하는 방식이었죠. 약 3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정말로 급격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우주시대가 열리면서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슈퍼컴퓨터와 수치 예보 모델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날씨 예보를 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변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후나 지구온난화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날씨가. 옛날에 과거에 했던 경험이나 통계적인 방법들이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햇병아리 예보가 아니라 매일매일 난 정말 멍청한 사람이구나. 시험 같은 것 같아요. 네. 내일의 날씨는 신동호입니다. 불확실성과의 싸움. 그 모든 불확실성을 이기고 날씨를 읽는 사람들. 기상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장마가 시작된 2023년 6월. 기상청은 비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예보를 최종 생산하는 총괄 예보과 네 팀이 4교대로 근무합니다. 교대 시간엔 인수인계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장 혹시 수도권장 나오셨어요? 전국 9개 지방 기상청을 연결해 밤사이 실황을 공유합니다. 오후 늦게는 밤부터 저희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또 야간 근무팀이 밤새 분석한 내용을 주간 근무팀에게 전달해 예보의 연속성을 높이죠. 지금 기압기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경기만으로 향하는 쪽인데 북상부근의 강수 전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런 지금 상층 능력들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 안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날씨 예보는 예보관들의 다각적인 분석과 토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게 업무죠. 플랜 B가 있어요. 항상 플랜 B. 비가 다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야 그 플랜 B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봐라. 아니 너도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봐라. 라고 해야 이게 적절하게 대응이 되죠. 예보국의 지휘본부, 예보정책과에선 새로운 재난경보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적이 90을 넘어서는 상황이고 40, 43, 45로 올라가면 이때부터 이제 소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이상 폭우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해당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8월 8일에 강남이 침수되면서 한강 이남이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보도 미리 내고 시간당 50에서 80mm, 100mm에 가까운 50에서 100mm를 예보하고 했는데도 워낙 이제 기후변화다 뭐다 해서 과거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좀 극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2022년,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서울. 시간당 최대 141.5mm의 비가 쏟아지며 강남을 비롯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폭우로 인해서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21시경에 사망 추정 시각 신림동 반지하에 있었고 구조 신고 전화가 20시 29분경에 접수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직접 발송했더라면 어땠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수립한 기준은 20시 8분경에는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구조 시각으로부터 이제 골든타임이 20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해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하층부로 따뜻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비가 올 가능성은 남아 있었죠. 총괄예보 3과 한상은 과장,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보 어떻게 했어 지금? 서울특보 서울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20에서 60 되면 해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해제합시다. 해제하고. 해제하면서. 날씨 해설 저기 좀 박선영 씨 글 좀 적어줘야 됩니다. 현재 서울 및 중부 서쪽 지역은 강수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다. 하지만 다시 밤에 다시 강수가 강화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일기예보는 적중보다 대비에 더 의미를 둡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퍼부을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큰 범위로 이제 예보를 좀 내있는 상태에서 보면 안 오는 지역에서는 기상청 또 너무 많이 예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 엄중성이 아무리 과하게 하더라도 좀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퇴근하실 때는 좀 마음이 어떠세요? 무겁습니다. 퇴근할 때도요? 네.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정답지가 바로 나오잖아요. 내일 예보는 내일 나오고 모레 예보는 또 모레 나오고 계속해서 정답지가 나오는데 항상 틀리죠. 100% 정확한 정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많이 무겁습니다. 수많은 변수의 결과물인 날씨. 100% 정확한 예측이란 없기에 더 간절히 원하게 되는 일생의 숙제입니다. 총괄예보 3과 막내 박규남 예보관. 오늘은 기상캐스터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최대 초속시 50m가 아닌데 이거?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영상 플랫폼 채널. 예보관이 직접 전하는 날씨인 만큼 정보 하나라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틀리고 몇 번씩 틀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멘붕 오고 그리고 항상 배고플 때 찍거든요. 그러면 항상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게 자꾸 마이크로 들어가니까 몇 번씩 엔진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좀 민망하고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2년을 꼬박 공부해 입사에 성공했다는 박규남 예보관.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날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적인데 운동을 했었는데 비 오는 날마다 좀 일찍 끝내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비 오는 날에 그냥 약간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비 오는 날에 대한 애정. 운동을 하셨다면 혹시 어떤 운동을? 옛날에 초등학교 때랑 기계체조를 좀 했었는데 비 오는 날에 항상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그때는 근데 진짜
박민 예보관은 사내 커플입니다. 사진이랑 실물은 지금 다르지. 순환근무를 하다 강원 기상청에서 만난 두 사람. 남편은 지금 청주지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종에다가 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내려가고 내려가면 신랑이 이제 에스코트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차 타고 오는 겁니까? 첫 차 타고 KTX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저희는 어제 또 집에서 만나서 둘이서 같이 에코 보면서 우리가 지금 레이더 봤답니다. 레이더 둘이서 보면서 몇 해 전 화제가 됐던 드라마에서처럼 기상청엔 실제 커플이 많습니다. 각 지역청을 돌아야 하는 근무 여건상 장거리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서울에 갑작스러운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괄 예보과 비상입니다. 아침에 봤던 거 전혀 좀 다른 양상이 됐다. 쪽볼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아직 모델 안 되고.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층이 저기 너무 밑으로 있어. 너무 밑으로 쳐져 있는 거지. 지금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시간당 60mm. 수치예보 모델이 예측하지 못했던 폭우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간당 뭐 60mm 정도 내렸는데요. 뭐 현재 최근에 나온 수치 모델에서도 서울 쪽에 비를 안 보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올 상황인 것 같아요. 수도권 전체가 위험한 상황. 혹시 수도권청 나오셨어요? 이제 경험에 근거한 예보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다시 나간다고 좀 하나 내보면 안 될까요? 수도권 중심으로. 여기까지 총 무조건 소량이. 그리고 강수 집중 시간은 오늘 밤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라인이 동서로 빠른 조치와 대응만이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예보관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래서 방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 빨리 대피를 하고 또 방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기관들에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차 같은데 지하차도 같은 거는 못 지나게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최고 등급까지 특보 발표됐어요. 예보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수치 예보 모델을 근거로 합니다. 전 세계 9개 나라가 자체 모델을 갖고 있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고 우리 예보관들도 여러 모델들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킨 모델, 오른쪽에는 영국에서 만든 UN 모델, 그다음에 유럽 중기 모델이라고 하는 ECMWF 모델. 6월 29일 아침 9시 예측 자료인데 서울 쪽에는 이 세 가지 모델에서 별로 강한 강수가 보이질 않아요. 날씨엔 슈퍼컴퓨터도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근데 실제 실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서울 쪽에 굉장히 강한 비구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 비구름대의 특징이 왜 발생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역산합니다. 관측 자료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수치 모델에서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예보를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시민들 나갑니다. 나갈 수 있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 150이래. 언론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상황을 통보합니다. 대변인 있잖아. 정보 하나 나갈 거야. 네. 대변인 빨리 보내줘. 네. 그리고 그 정보 나가면 잠깐만 라디오 방송국 있지? 빨리 갖다 줘. 네. 구로 71mm. 구로 71mm입니다. 71. 이거 논의 안 하고 있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실정이라고 기준이 1시간에 72mm가 오면은 지금 재난 문자를 되면 일단 내 71.5 71.5고 72 도달한 거죠. 네, 도달했어. 그 수도권에서 올라왔어? 잠깐만 서울시에다가 누가 지금 전화 좀 해. 서울시에다가 수도권 빨리 올려 나가게. 그리고 가서 말해. 중대본도 전화했어? 나간다고? 중대본도 통화하겠습니다. 네.
CBS 나갑니다. CBS. 올라갔다. 외국만, 오류동, 그다음에 개봉동, 그다음에 고척동만. 서울 개봉, 오류, 고척 일대에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됐어요. 보내겠습니다. 발송해. 네. 발송했습니다. 연이어 서울 곳곳의 강수량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기상청 72.5mm요. 구로동, 대림동, 신길동, 대방동, 상도동 근처에도 CBS 나갈 것 같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발송 통보되겠지? 확인. 네.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 또 뜨지? 발송 확인했는데. 좀 오른쪽에 발송해서 오른쪽 아래. 아니야, 로스. 발송 이력. 발송 이력. 발송 이력. 발송 안 해? 네. 다시 발송해. 해야겠는데. 시스템 오류로 자체 발송이 안 되는 상황. 지금 다시 발송한대요. 발송 안 됐어요. 즉시 수동 모드로 바꿔 재발송합니다. 대응 지시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왔다. 올렸습니다. 네네. 행안부에서 바로 승인 예정입니다. 네. 휴, 성공입니다. 이제 올리네. 예보가 전 국민을 향한 안전 경보로 바뀌는 순간,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피를 말리죠. 네. 그래서 가장 피 말리는 건 그거예요. 사실 예보를 맞고 틀리고 두 번째 문제고 빨리 정보가 제대로 나가느냐예요. 제대로 나가서 유관기관이 그걸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요. 아무튼 1분이라도 빨리 나가서 빨리 산책로도 빨리 클로스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닫아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를 말리는 거죠. 네. 경주봉화? 영주죠. 영주? 빨리 해야 돼, 빨리. 30년 가까이 기상청에서 일해온 정관영 국장. 재해 위험이 높은 장마철엔 사무실을 집삼아 지냅니다. 그래 또 이제 다음에 또 기사 근무할 때 내일 입고 와지 또 이거. 예. 아니 44분. 근데 기상청엔 이렇게 세탁기가 있나요? 아니 우리 세탁기는 아니고요. 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그 세탁기인데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를 위한 전투 모드 완료입니다. 전투복으로 가라. 우리 전투복이라고 얼굴을 보고 반바지에 슬리퍼에. 이 반바지도 이게 아마 30, 20년 넘은 것 같아요. 다 터졌어요. 다 터져가지고 다 터져서 아니 전투복. 여기 근무하시면서 계속 입으셨던 거예요? 네. 우리 전투복. 형아 바꿔봐. 단우야. 오늘 어땠어? 약 먹었어? 팔은 좀 어때? 괜찮아? 첫째가 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저께 이제 축구하다가 손목이 골절돼서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아서 어제 이제 엄마랑 같이 퇴원을 했는데 이제 어제 간만에 봤는데 마음이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여기에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두 아들을 둔 김성묵 과장. 아이가 수술을 할 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사실 좀
피곤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면 잘해야지 하는데 막상 가면 또 자느라 또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요. 실시간 자료들을 열어두고 밤사이 언제라도 관련 기관에서 문의 전화가 오면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잠깐씩 쉴 때 괜찮습니다. 이불은 그래서 이제 근무복을 덮고 자죠. 네. 이게 가을옷, 이게 겨울옷인데 이렇게 누워서 상체 하체를 이렇게 덮으면 딱 맞아요. 네. 매 순간 자연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 하늘을 읽는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재해 기상 대응팀에도 잠 못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뭐가 많이 힘드네요. 언론을 상대로 예보를 브리핑하는 박정민 전문관. 며칠째 야근과 새벽 4시 출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뼈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살을 만드는 작업이죠. 기상이라는 건 한 번 정해놓고 예보를 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예보는 협업입니다. 이거를 팀 전체가 가장 최근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며 더 정확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13일에서 15일 강수 전망과 정체전선 동향이라는 주제로 정례 예보 브리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온통 황토빛으로 변했고 인도까지 빗물이 넘칩니다. 하천변이나 산책로 등에서의 안전사고, 지하차도를 통과하실 때의 고립, 그리고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의 역류가 우려됩니다. 여전히 산사태나 낙석, 토사 유출, 절개지 등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초를 다투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근 미호강이 범람한 물에 차량 10여 대가 갇혀 14명이 사망한 참사였습니다. 세종에서 KTX를 타고 출퇴근하는 박민 예보관. 우여곡절 끝에 출근했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어요? 지금 세종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차가 운행을 안 해서 조금 운행하는 걸 타고 오느라 기차도 다 지연되고 그래서 겨우 출근했습니다. 참사 현장 근처를 지나온 출근길이었습니다.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50에서 80 시간 남았고 남부지방 50에서 80. 계속 뉴스 나오는 저기 미호천 쪽이 다 범람이 돼서 그 오송역 부근도 다 침수가 돼가지고 좀 사망자도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과장님 그 낮은 지대 쪽은 다 잠겼더라고요. 전남권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계속된 비로 물을 머금은 땅.
강우량이 줄어도 경보 단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지금 비가 10mm가 100mm짜리라니까요. 워낙에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땅 속에 물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 땅이.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바로 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안 온다고 그거 회사에다가는 아주 큰일 나요. 전남권, 경상권 좋네요. 기존보다 그대로 유지. 저희 경북. 네. 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별 상황을 점검합니다. 전남 나갔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는 언제 내세요? 정보 지금 나가요. 지금 나가요. 경남 쪽도 긴급 방송 하실 거죠? 할 거예요. 다 합니다. 언제 어디서 재난이 터질지 모르는 밤. 오늘 야간 근무 중인 총괄예보 3팀. 밤이 깁니다. 먹어야 돼. 오늘은 먹어야 돼. 야식 시간 혼자 약 먹는 박선영 예보관. 그 현업하다 보니까 좀 몸이 체력도 많이 딸리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좀 그래서 좀 체력 보충 겸 그다음에 뭐 기력도 좀 순환할 겸 약 먹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예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때 약간 그 턱 마비가 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숟가락이 입에 안 들어갈 정도로 턱이 안 벌어져서,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엄청 고생했었어요. 예보를 하지만 이게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좀 잠을 못 자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레이더 계속 쳐다보다가 새벽에 5시 넘어서 잤거든요. 오늘 다시 넘어서 자가지고 이제 야근을 들어온 건데 사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한 줄의 예보가 누군가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중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엿새 만에 멈췄습니다. 충북과 충남, 전북에서 1년 강수량의 3분의 1이 6일 동안 쏟아진 이례적인 여름이었습니다. 왔습니다. 한상은 과장, 오늘도 내일 날씨라는 시험 답안지를 내놓고 퇴근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봐요. 주로 이제 레이더 영상. 과연 정답이었을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진 않는지 계속 실황을 보며 확인합니다. 어차피 비구름 생긴다고 했는데 식사하고 서울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식사하고 가요. 국 다시는 얼른 식사하고 가요. 제가 옛날 어릴 때는 이게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스크랩인데. 그는 소년 시절부터 그야말로 날씨 덕후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그 태풍이 올 때마다 그 전문 나오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라디오 새벽에 그 방송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위도 경도를 딱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로로 가고 어떻게 영향이 있을 것이냐 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태풍을 기록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하고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독학했죠. 시험 날에도 태풍을 보러 가는 괴짜 학생이었습니다.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부산으로 87년도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내려온 해에 셀마라는 아주 우리나라 역사상 강한 태풍이 하나 들어왔어요. 엄청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 왔는데 그때 바다에서 이제 해일이 막 우리 집으로 막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난을 가면서 그 너울 그 해일을 직접 보니까 너무 자연이 위대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그거를 해소를 못 시키지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을 살리는 예보를 하고 싶었던 소녀는 기상 관련 전공을 하고 공군 기상 장교를 거쳐 기상청에 입사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날의 열정에 책임과 사명이라는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만약 예보를 잘못 내면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도 또 왜 그렇게 틀렸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예보 업무를 또 해야 됩니다. 굉장한 심적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예보를 해야 되는 예보관의 숙명이고요. 그걸 어떻게든 또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죠. 괌 서쪽 바다에서 발생해 중국을 향해 가다 오키나와로 방향을 튼 태풍 카눈.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으로 20km 속도로 우리나라로 가고 있는데요. 수량은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을 좀 더 지금 남서 내륙만 말씀하신 대로 400mm 정도 올려도 좋겠습니다. 카눈은 관측 사상 최초의 일명 종단 태풍. 남에서 북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또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요. 속도가 느린 태풍이 영향을 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집중 호우가 시간당 지금 100mm까지도 나가 있는데 100mm가 2-3시간, 4시간 이렇게 이어지면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급 비상 상황.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네, 21년시 현재 22시. 네, 태풍센터 나오셨나요? 국가 태풍센터는 기상청이 제주도에 설치한 태풍 전담 기관입니다. 연중 24시간 태풍을 감시하고 예보하죠. 카눈은 그 경로와 특징 상당 부분이 2002년 태풍 루사와 비슷했습니다. 위에가 이제 북동이고 북동이네 뭐 하층만 그러면. 네, 하층이 이제 북서. 근데 이게 루사 때가 북서가 불었거든요, 지상에. 네? 그게 다 안 좋고. 그래도 안 좋아. 그리고 위에는 이제. 루사 얘기 그만해. 루사는 800, 800 처음 왔다. 참 800 처음 루사 때는. 더 왔어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246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뿌려 유례 없이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루사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트라우마가. 비가 엄청 왔는데 저걸 루사하고 매미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떠올리기 싫은 기억. 근데 그게 계속 강해지냐. 그거. 그때 보면 여기가 또 한 번 악몽이 되살아날까 초조해지는 밤입니다.
이상은 지금 예보를 하고 있고요. 재해 기상 대응팀에서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이 후면으로 이 건조 공기가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예보관들이 태풍 실황을 지켜보며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관측되는 그 시우량 냉 상태이고 더 서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갈 가능성. 해면기압이 낮아지는 그 경향이 계속 유지되면서 상륙에 대한 부분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유의되는 상황입니다.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동시 접촉자 1,400명까지 갔어서 동시 접촉자 1,400명. 이시우 예보관님 보고 싶다는데? 이시우 예보관님? 네, 그럼 총괄 과장님 오셔야지 뭐. 이슈 설마 이슈 송강 아닌가? 아 드라마에. 때시 비유 때 맞춰 내리는 비 이슈입니다. 진짜 이슈 과장님을 모시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과장 섭외 금방 하고 올게요. 네. 잠깐만 계시네. 이슈 예보관님. 기상청의 진짜 이시우 예보관님 어디 계신가요? 과장님, 저희 댓글 중에 하나가 이시우 예보관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아마 송강 같아, 송강. 그래서 과장님 한번 잠깐 오시면 농담이죠. 알았어. 과장님 한번 오셔가지고 이시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개인 비난받아. 그래? 실망해. 때 진짜 비웃겼어가지고. 한문이 드라마 제가 간수를 해줬거든. 근데 그 작가님이 처음에 딱 스케치하러 오셔가지고 이름 좋다고 좀 빌릴 수 있는 것들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진짜 써버렸어. 밤사이 카누는 제주 해상을 지나 북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상엔 태풍 경보가 내려졌죠. 예보관들은 태풍 실황 파악과 경로 분석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게 어젯밤 9시 나라별 태풍 진로도거든요. 보라색이 우리나라고 파란색이 일본, 연두색이 미국, 분홍색이 중국이었어요. 우리나라 진로가 가장 오른쪽, 나머지가 전부 이제 충남을 지나고 전북을 지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어젯밤 9시에 비해서 지금 6시 현재 나오는 예보 하나로 다 모이고 있어요. 기존 예보랑 겹치게 되면 전부 우리나라 쪽 예보로 다 지금 수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풍속 시속 126km. 강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느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이제 상륙 시간과 상륙 지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발표해야 합니다. 거의 이제는 좀 특정을 해야 되는 125도 그대로 북진하게 되면 풍령 이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륙 시기는 몇 시예요? 그러면 9시 3시간이면 상륙할까요? 앞으로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시 전후 통영 인근으로 일단 상륙을 한다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주도록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청거리보안실 부천정원입니다. 확인 전화가 빗발칩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 지금 9시 20분으로 상륙을 하고 왔습니다. 거제 부근으로. 9시 10분? 오케이. 네, 경남 거제 부근 상륙.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셔터 들어갈게요. 갑니다. 네, 통보했어요. 오케이. 즉시 속보가 뜹니다. 태풍 카눈이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정가운데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상륙과 동시에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카눈이 핥힌 상처는 작지 않았습니다. (4만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16,000명이 대피했으며 2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조가 조금은 다른 그런 태풍이다. 기상청 태풍 라이브 방송 마무리를 합니다. 앞서 그 전문가님께서 태풍 카눈과 관련한 태풍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쳤습니다. 무려 21시간 동안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 격려의 말씀 주신 게 저희는 되게 감사해요, 진짜. 그 격려가 되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딱 들었는데요. 네. 예보관들 드디어 퇴근합니다. 갑니다. 드디어 가시는군요. 네, 서태평양에서 한반도까지 태풍 카눈과 함께 달렸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겨울을 맞은 기상청. 총괄예보 3과 한상은 과장. 오늘 야근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밖에 눈이 다 녹았어. 2023년 12월 30일 서울엔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루 적설이 12.2cm. 12월 관측으로는 4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저기압 동반된 온난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저기압 이제 본진이 이제 대부분 다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지역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겨울 우리나라엔 이례적인 고온과 한파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12월 초중순에는 우리나라 남쪽에 이 아열대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지역에서부터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례적으로 온도가 매우 높은 그런 고온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12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약화하면서 고위도에서부터 또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아주 추운 날씨가 또 나타나는, 그래서 극단적인 온도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졌었습니다. 북극발 한파입니다. 지구 가열화로 지구 평균보다 4배 빨리 더워지고 있는 북극. 기온 상승으로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가두고 있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져 중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일이 잦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에 비 와요 지금? 그럼 다 어느 비인데? 이게 눈이 아닌데 어느 비야? 이게 어느 비 영역인데 지금 왜냐면 얘는 습고온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어느 비 내리는 지역인데 다 눈으로 표시되거든요.
지면의 온도가 낮아 내리는 비가 얼어붙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으니. 좋습니다. 아주 이 어는 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좋네요.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요? 도로 살얼음. 과속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네. 지금 비 오는 구역이 제법 있는데 어는 비 가능성이 있으니까 냅시다. 총괄예보 3과 즉시 빙판길 주의를 고지합니다. 빙판길 사고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연현상을 예측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보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하늘을 향한 꿈도 커져왔죠. 좋은 예보는 사람을 살리는 예보. 주변의 사람들이 날씨에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예보하는 게 제 꿈입니다. 내가 틀려도 욕을 먹어도 그래도 난 예보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어떻게 일어나서 예보할 수 있는 그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직관으로 날씨를 읽기 위해 나아갑니다.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이 미래의 척도가 되는 날씨의 시대입니다.